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달러구트 5번째 이야기예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출근한 여자는 잡생각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 남자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씨, 오늘 현종석씨 미팅하러 오는 날 아닌가? 오전 9시 55분, 보통 10분 전에 칼같이 회의실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늦으면 연락이라도 줄 텐데. 여자는 의아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의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 듯 숨을 헉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료를 잘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방금 대답이 너무 쌀쌀 맞았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만지작거렸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상기된 톤의 목소리를 듣자 또 속수문책으로 설레고 말았다. 됐어. 일하는 데서는 일이나 하자. 여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10시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곁눈질로 남자를 흘끗 보았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뛰어왔는지 양쪽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자의 눈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방심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기도 전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꾸벅 목례를 했다. 남자의 양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베었다. 보조개는 반지가 아니야. 여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예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찝찝하게 잠에서 깼던 것이다. 누구 잘못으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됐고 이렇게 꿈에 나와도 전혀 그립거나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다. 다만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실이 떨떠름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예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고 있었다. 정말 구질구질한 무의식이군. 그날 남자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있느라 차에 회의 자료를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 시간에는 정말 늦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곧 30살이 된다. 연애도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시간 약속이 나오기는 30살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대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달칵 거래처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대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달칵 거래처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숨이 차서 웃음 꽝스럽게 헉헉대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선을 타고 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남자는 숨소리를 갖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가 싶었는데 수화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상냥한 여자의 말투. 남자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응원을 받은 것만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계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곧 괜찮아졌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제가 최근에 이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대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외도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는 이제 이 꿈을 팔 수 없습니다. 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한 병을 들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차창 가득 병 속의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모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이 메시지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남자친구랑 처음 어떻게 만났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연락했어.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있냐고. 진짜? 너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게 말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 거절당할까봐 무섭지 않았어.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심지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거든. 와,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나 그때 메시지로 연락 보내놓고 핸드폰 껐잖아. 답장 안 올까봐 겁나서. 2시간 있다 갔었나? 암튼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 먼저 연락해놓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때 먼저 연락하길 잘한 것 같아? 두 말하면 잔소리지.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 아니, 3손가락 안에 들려나? 삼화 예지몽. 페니가 일을 시작한 지도 3개월째에 접어든 7월의 맑은 아침. 거리에는 장사를 시작하려는 상인들과 사람들이 아무데나 벗어놓은 대여용 가운을 수거하러 다니는 독들룩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페니는 카페에서 산 두유라떼를 홀짝홀짝 마시며 출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오늘은 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의 특성상 모든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었다. 페니는 좀 더 햇살 아래에 여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거리의 중심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5층짜리 목조 건물, 군100화점. 역시 놀면서 바라보는 가게의 모습이 훨씬 더 근사했다. 하지만 간만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이 페니, 일찍 잘 왔어. 얼른 들어와서 이것 좀 도와.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2층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가 페니에게 소리쳤다. 마이어스는 한 손에 물러터진 복숭아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죄송해요 손님. 괜찮으세요? 로비는 보다시피 어수선하니 위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어요. 손님 곁에 있던 웨이터 아주머니가 대신 사과했다. 이게 다 뭐예요? 페니가 떨어진 청포도를 주워들고 말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시는 날인데 못 들었어. 보그베리가 과일 상자를 접으면서 대답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따라 더 부스스하게 삐져나와서 거의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길래 이렇게나. 페니의 물음은 보그베리의 불호령에 가로막혔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버려야겠어. 코코 여사님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잖아. 보그베리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녀는 이제 과일 상자 대신 로비에 쌓여있는 꿈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페니는 군말 없이 양팔을 걷고 보그베리를 도왔다. 채 마시지 못한 그녀의 두유라떼는 브런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페니는 다음부턴 근무 시간 전에 쓸데없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보그베리님, 버리지 말고 저한테 다 주세요. 5층에 두고 할인율을 팍팍 높여서 팔면 잘 팔릴 거예요. 모테일이 장식하고 남은 청포도를 오물거리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빈 소매 티셔츠에 앙증맞은 가죽 조끼를 입은 래프라운 요정들도 청포도 한 알씩을 품에 안고 오물거리며 그의 주위를 달고 있었다. 오 제발 모테일. 아무리 5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꿈을 판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 장면이며 냄새며 색감이며 뭉텅뭉텅 다 날아가서 무슨 꿈인지도 모를 거라고. 이런 건 알아서 팔지 말아야지. 달러구트님이 알면 불같이 화낼 거야. 게다가 아가네 코코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저질 꿈을 판다는 걸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우리와 더는 거래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야. 어차피 손님들은 대부분 잠에 섞이면 기억도 못하는데요 뭘. 맞아 요정들이 맞장구 쳤다. 그들은 더 얘기하려다가 모그베리가 살벌하게 미간을 찌푸리자 입을 끄덕 다물었다. 페니는 방금 그들의 대화에서 언급된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아가네 코코라고요. 오늘 그분이 오세요. 응,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좋아하시는 분위기로 꾸미고 있지. 새콤달콤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시거든. 이번엔 특별히 달러구트님의 부탁으로 꿈도 잔뜩 가져오신다지 뭐야. 이런 날은 정말 설렌다니까. 여기서 일하길 정말 잘했어. 우리가 언제 아가넵 코코를 실제로 만나보겠니? 아가넵 코코라면 연말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10번도 넘게 수상한 일명 전설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대몽을 만드는 유일한 꿈 제작자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유명 인사였다. 보그베리의 말처럼 페니는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자, 다들 거기까지 하고 이제 퇴근할 사람들은 퇴근하도록 하지. 이것 참 일이 너무 커졌군.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던 달러구트가 산더미 같은 빈 상자들 사이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셔츠와 가디건 대신 작업용 점퍼를 입고 있었다. 넉넉한 옷을 입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다.
거죠. 베니는 이야기할수록 새삼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태몽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보통은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태몽을 꾼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건 태몽이 아니야. 태몽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지. 모그베리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시선은 구렁이 쪽에 두고 입만 벙벙거렸다. 만들다 남은 자투리요. 그런 걸 어디다 써요? 네가 방금 물었지. 누가 아기를 가질지 어떻게 하냐고. 모그베리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들려주기 전에 뜸들이는 이야기꾼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네,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미래의 일을 꿈에 담는다는 게. 바로 그거야, 미래의 일. 네, 태몽은 일종의 예지몽이야. 그렇잖아. 아기가 생길 걸 미리 알고 꿈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예지몽이요. 베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가넵 코코는 첫 번째 제자의 먼 후손이래. 시간의 신과 새 제자의 이야기에서 미래를 맡아 다스리던 그 첫 번째 제자 말이야. 너도 그 책 읽어봤겠지? 아무튼 미래의 장면이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편적인 장면이나 큰 사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대. 특히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그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아가넵 코코가 태몽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신기하지? 그렇다면 저건 베니가 아가넵 코코의 꾸러미를 가리켰다. 그래, 만들다 남은 자투리라고는 하지만 저것도 분명 예지몽일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베니는 첫 번째 제자의 후손과 세 번째 제자의 후손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예지몽이 가득한 놀라운 현장에 있는 셈이었다. 베니는 신비로운 동화 속 한 장면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예지몽일까? 저것만 있으면 나도 내 앞날을 볼 수 있는 걸까? 베니는 입을 해벌리고 이름 모를 미래의 단편감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벌써 가려고? 이거 섭섭해서 어쩌나? 베니의 상념을 깨뜨린 것은 달러구트의 불죽은 목소리였다. 내 꿈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아. 부지런히 일해야지. 몇 달 뒤면 전기초계가 있을 테니 그때 보도록 하지. 아무튼 반가웠네. 달러구트 그리고 고마워요. 직원분들. 이 늙은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을 한 것 같군요. 아가넵 코코가 주렁주렁 달린 과일 장식들과 땀에 전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전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럼 과일이라도 가져가게. 얼른 담아줄 테니 가져가서 먹도록 해. 달러구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코코의 수행원들이 과일 장식을 떼내어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박스째로 과일을 건네주었으면 바닥 더러워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2층의 피고 마이어스가 복숭아즙이 무너진 득해진 손바닥을 손수건에 닦으면서 중얼거렸다. 아가넵 코코와 수행원이 돌아간 뒤 2층 직원들의 대활약으로 로비는 순식간에 원래의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은 개운한 표정으로 2층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생각과 손님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속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은 시나리오 작가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을지 생각했다. 나림은 팔걸이 밑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팝콘을 쓸어 담으면서도 온통 시나리오 생각뿐이었다. 나림은 첫 작품으로 꼭 연애물을 쓰고 싶었다. 로맨스 영화 특유의 발랄한 포스터도 좋고 통통 튀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점도 좋았다. 게다가 술술한 이야깃거리가 주위에 널려 있었다. 매점에서 일하는 A양과 매표소의 B군은 자기들만의 수신호를 써가면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고, 오징어 버터구이를 기가 막히게 굽는 C군과 주차장 안내일을 하는 D양의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다. 하지만 시나리오로서 내기에는 너무 평범했다. 평범한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장치, 나림은 아직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림씨, 오늘 끝나고 뭐해요? 옆에서 낯좁은스러기를 지우던 동료 알바트생이 물었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왜요? 근처에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나 혼자 가기엔 조금 떨려서 같이 갈까 했죠. 나림씨,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가로 성공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랑 다음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전 괜찮아요. 나림이 거절하자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새초롬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런 건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림이 서글서글하게 동료를 달랬다. 퇴근 후 곧장 친구와 저녁